오늘 이 시간에는 위만조선의 허구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의 고조선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2002년 국정 국사와 2020년 검정 역사 교과서를 보시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고조선인데요. 이들의 어떤 수천 년이 되는 역사가 쪽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고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를 3페이지 안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실히 이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자,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2000년 역사가 공백인 상태의 고조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후의 역사가 구체적인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게 되는데요. 서기전 2세기경 연나라 출신의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는 내용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기전 24세기에 건국된 단군조선의 약 2000년의 역사는 교과서에서 비어있는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요. 단군조선의 역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단군 왕검이 잠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군 왕검은 신하시하고 있잖아요. 그 신하시하고 있는 단군 왕검을 허구의 인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뒤에 중간에 본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면 2000년 역사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위만이 있습니다. 준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만이 찬탈을 하고 그 위만 조선이 뒤에 손자 우거일 때 바로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한사군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과서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교과서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부왕, 준왕, 그리고 위만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서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군지를 모릅니다. 단군 왕검이 있고 이 단군 조선의 이게 단군인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암기를 하는 거죠. 부왕과 준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왕과 준왕. 교과서에서는 2000년의 공백을 지나서 등장하는 이 부왕과 준왕을 고조선의 왕으로 서술하면서도 단군조선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단군의 후손이라고 직접적인 서술도 없고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부왕과 준왕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나 단군조선의 삼한 관경제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단군이 다스렸던 진한이 있고요. 그리고 부단군이 다스렸던 마한과 번한으로 해서 삼신의 삼수 원리로 세수로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는 삼한이었다가 뒤에 삼조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진한, 마한, 번한이었다가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으로 이렇게 고조선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제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에 수도를 둔 삼한,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에 수도를 둔 바로 삼조선, 그리고 제3왕조는 장단경 아사달에 도읍을 한 대부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대단군이 다스렸던 곳은 바로 송화강 아사달 시대 삼한, 그리고 백악산 아사달 시대 조선, 그리고 장단경 아사달 시대의 대부여로 바뀌게 되는데 이 대부여를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북부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여기에 건국을 하게 되고 47대 고열가 단군이 산으로 들어가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6년 이후에 232년에 북부여가 바로 이 대부여를 이어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74세 번조선 기비가 나오는데요. 이 기비가 누구냐면 바로 부왕입니다. 부하고 비가 음이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왕과 준왕이라고 할 때 부왕이 누구냐? 바로 기비다. 그리고 준왕이 누구냐? 바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조선의 최후에 두 분의 왕이 있는데
바로 74세 기비가 있고요. 75세 기준이 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부왕과 준왕이 바로 기비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세 기후부터 6명의 기씨 조선이 나오게 되는데 70세 기후는요. BC 323년에 수유 사람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번한으로 들어와서 터를 잡았다. 자칭 번조선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후를 이어서 기욱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욱이 지나고 나서 아들 기석이 즉위를 하고 그 기석에 관해서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어질고 현명한 인재를 추천하게 되었는데 선발된 자가 270명이었다. 그리고 번한왕이 친히 교회에 나가서 밭을 갈았다. 그리고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기석에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73세 기윤이 즉위를 하고요. 기윤이 죽고 나서 바로 기비가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 232년에 기비가 즉위를 하는데 이 기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찍이 기비가 종실 사람 해모수와 함께 몰래 나라를 새로 열려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천황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북부여의 천황이 해모수가 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모수로 하여금 능히 대권을 잡을 수 있게 한 사람은 오직 기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개국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부여기를 보면 이때 해모수께서 모든 장수를 봉하면서 수유 후 기비를 올려서 번조선 왕으로 삼아서 상하온장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북부여가 나오고요. 북부의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건국하고 그리고 북부여가 대부여를 이어나갔던 BC 232년에 바로 그때 누구냐면 번조선의 기비를 끌어올렸다라고 왕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 기비의 아들이 있습니다. 기비 부왕의 아들 바로 준왕이 74세 준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준왕은 바로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비가 세상을 떠나고 경진년 BC 221년에 아들 기준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기준은 번조선의 마지막 75대 왕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 준왕이 나오기 때문에 준왕을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고조선은 이미 그때 당시에 대단군의 왕조는 멸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47대 단군이 있었는데요. BC 238년에 47세 고열가 단군은 재위를 버리고 입산을 했습니다. 진조선이 망하게 된 것이죠. 이미 그때는 진조선에는 바로 북부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북부여를 그래서 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C 194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준왕이 있는데요.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어서 이때에 번조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